반갑습니다. 지금 주말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추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논문 읽어보시고요.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논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지금 그냥 단순한 역사의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학계에, 말 그대로 학계에서는 인용 자체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둡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체는 한 번도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논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 논문의 사례를 한번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학과의 전문학자들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사를 가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가를, 즉 입장을 가진 분들이 분석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 논문을 엄청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용을 안 합니다. 아마 보고 나서는 내심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을 건데요. 그런데 일체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사학계, 국사에서 가르치는 모든 고대사 부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들 내심 모르는 충격을 받고 밖으로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이만조선 왕음성 위치고찰이라는 이 논문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의 영국권 개입 명분에 대한 함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타이틀 보시죠.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이만조선과 낙난군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거 보시면 너무 쉽게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이만조선 낙난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냥 바로 드러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요걸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민족사학계에 위만조선의 위치가 어떻다, 폐수 위치가 어떻다 주장하는 분, 갈석산 위치가 어떻다 주장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강조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갈석산은 그 많은 중국의 갈석산이 여러 개입니다. 그 여러 개 갈석산 중에 이만조선의 갈석산, 한사군, 낙난군의 갈석산이 어떤 거냐, 요게 중요하지. 갈석산이 여러 개인데 옛날에 여기 갈석산, 이게 아니에요. 요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갈석산을 저 밑에까지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분이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 이 논문을 보신다면 전쟁입니다. 이만하고 한나라의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사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만조선과 낙난군의, 이만정권과 낙난군의 위치가 너무너무 쉽게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을, 전쟁사라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한다? 갈석산이 여기 말고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 보니까 여기 갈석산이 맞는 거였는데요. 요리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논문의 사례를 보신다면 얼마만큼 깔끔한지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논문 검색, 어떻게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이만조선 왕음성 위치고찰, 이 논문을 반드시 검색하셔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논문은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제 소속의 해양전략 전문가인 이제 보시면 박성영 연구교수, 그리고 융합고고학 박사과정의 이인숙 씨, 그리고 이제 남창희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제 전쟁사라든지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2년간 연구를 통했습니다. 2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왕음성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중국 측 주장, 물론 중국 측 주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측 주장도 맞죠. 한국의 사학계들도 지금 뭡니까, 한반도에 왕음성이 존재하고 나오죠. 그 논리적 모순을 밝혀낸 논문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고고학 하는 분들, 젊은 학자들, 제가 그분들께 참 감사히 말씀드리는데, 문제냐, 정인성 교수라든지 이런 양반도 지금 왕음성은 평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왜? 지금의 평양이 왕음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내가 다 고고학을 다 봤는데 결국은 아니더라. 요동 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인성 교수는 발표했고, 또 젊은 학자는 요소 쪽부터 이 고조성 영역이 나온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송모 교수가 그런 논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최근에 무슨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보니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벌써 왕음성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해놨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다 선배들이 다 해놨는데 왜 없던 소리 하느냐? 이런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논문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라는 뭡니까? 사람이 왕음성이 지금 평양이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연구 결과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누르려고 뭘 했다? 조선시대 때 다 끝난 게임 왜 와서 지금 그런 헛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송모 교수가 썼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진짜 너무 충격받을 거예요. 야, 저게 논문이냐? 그런데도 저걸 논문으로 등재시켜 준 새끼들은 누구냐?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욕도 할 건데 보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빼고 여러분들 자, 이야기 이제 이 정치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이만조선 한사군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은 뭐냐면 사기 등에 기술된 한나라의 작전 계획과 실행 과정 등을 군사학적으로 정밀 분석했다. 군사학적으로 실제 전쟁을 치르는 어떻습니까? 그런 틀 속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냥 문헌에 요리 나왔다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래, 문헌 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 위치라든지 모든 걸 조사가 역학적 위치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가장 가깝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보면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시간상 여러분들 깊게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폐수의 위치라든지 어떻습니까? 평양의 위치 있죠. 이것은 제가 이 3부작에 의해 가지고 벌써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고 고맙다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정리된 논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논문의 큰 바탕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복기덕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전해가지고 이렇게 3부작을 꾸며가지고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 문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저한테 보내는데 보면요, 요거 참고하시고 이 논문 읽으시면 이해도가 더 높을 겁니다. 먼저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요동설, 요소설은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라는 거 앞에 영상을 직접 보시든지요. 오늘 포인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의 모임입니까? 지금 한나라와 그 다음 평양의 전쟁을 어디로 보느냐?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고조선, 여기가 이만조선 낙랑군 정도 보면, 이만조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나라의 육군과 수군이 이렇게 공격했다는 쪽으로 지금까지 모든 포인트 100%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럼 뭐냐? 요쪽이 이만조선이면 요쪽이 원래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여기는 원래 한나라 땅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조선의 위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한나라의 원정 수군이 산동성, 여기서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보아이만, 발해를 관통해 평양에 어떻습니까? 도착해서 여기를 무찔렀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의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과연 궁사학적으로 맞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왕음성의 위치, 여기가 이만조선의 왕음성이고 원래 고조선이 여기인데 요래 어떻습니까? 한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순체가 쳐들어오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해로는 누선 장군이 이렇게 침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만조선을 멸망시키는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고 우리나라 역사 가르치는 유튜브 가르치는 선생들, 유튜브 유명 사람들 전부 다 스토리가 요 스토리를 가지고 이만조선 한사군을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렇게 뭐냐? 그분들도 여러분들 역사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있는 스토리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역사의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 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보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볼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현실을 이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논문이 발표되느냐? 자, 한국사가 중국의 속국사임을 증명한 한국 사기의 현실이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원전 109년 한해 이만조선 침공 때 한나라 수륙 합동군의 공격 목표였던 왕음성의 위치가 어디냐? 한나라가 이만조선을 병합한 후 그 영토에 설치한 사군, 특히 낙랑군의 수도 왕음성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고려 중기 이후로 고조선의 수도 왕음성은 오늘의 평양이라는 쪽으로 되면 북한 평양 쪽으로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앞에 보였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라는 거, 그리고 논문을 보라는 이유가 뭐죠?
초기의 모든 역사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왕음성이라는 쉽게 말하는 폐수라든지 이런 위치는 전부 다 요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동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평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고려 중기 이후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보면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굳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유학자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유학자들 몇 사람하고 한백김이라든지 그리고 뭐죠? 조선 총독부가 나서가지고 지금의 평양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원래 원문은 어디 있었죠? 요서 아니면 요동으로 봤습니다. 가장 초기 이런 기록은 어디 다 있었다? 한사군 낭낭 이만은 조선 다 어디 있었다? 평양. 평양은 나중에 추가된 거고요. 원래 평양 이전의 개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북경 위쪽에 존재하는 걸로 중국의 문헌은 다 나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그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원문부터 다 뽑아놨으니까요. 그거 보고도 부정하는 놈이라면 그거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이후로 왕음성 제요동설이 왕음성 제평양설의 대립가설로 논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랬다? 전부 다 평양을 낭낭을 어디로 맞춰버린다? 지금의 평양으로서 어떻습니까? 고착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동도 요소도 제거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국사책에 어디에 있다? 북한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고 주변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쪽으로 우리나라 국사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수 의견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주장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진짜 평양의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음이 위만조선의 수도라는 사실은 사기의 조선열전, 조선왕만이 왕음에 도읍했다라는 기록에 처음 등장하고요. 중국 사서에서 평양성의 첫 구체적 논거가 되는 것은 수경주입니다. 수경주보다 앞선 문헌이 뭐죠? 수경이죠. 수경이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폐수와 낭낭군 왕음성 위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때요. 수경주를 역도원이 어떻습니까? 수경주를 쓰면서 역사를 조작을 해버리죠. 왜곡해버립니다. 북위 사람 어떻습니까? 역도원이 수경주에서 조선왕 이만의 도읍지 왕음성이 어디다? 바로 역도원이 살았을 당시에 고구려의 평양 고구려의 통읍지인 평양이면서 그쪽에 도성이 어떻습니까? 남쪽으로는 폐수가 서쪽으로 흘러간다 해가지고 뭐죠? 원래 수경에 가장 이런 문서인 수경에는 뭐입니까? 폐수는 어디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누가? 역도원이가 어떻습니까? 수경주를 쓰면서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죠? 보면요. 옛 한나라의 낭낭군 취소인 조선을 지나 다시 서북쪽으로 흐른다 했다. 문제는 뭐입니까? 물길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폐수 위치도 바뀌어버립니다. 역도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수경주에서 인용한 수경 원문에는 수경주와는 달리 폐수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파도로 들어가는 강의를 했고 역도원이 활동할 당시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이고 장수왕의 이 고구려기 북위와 긴밀한 외교관계 덕분에 어떻습니까? 역도원이 고구려의 정보를 가지고 폐수가 뭐다? 고구려의 폐수다. 이렇게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폐수가 조작되는 위치 배경을 완전히 압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시죠? 이게 여기에 있는 장수왕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장수왕의 평양이 지금의 평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다시 다 보셔야 됩니다. 계속 비정을 다 이제 거기에 대한 놓은 거 다 정리해드렸죠. 이때 어떻습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그때 고구려의 왕이 장수왕인데 장수왕이 평양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도원이 있을 때 그 평양이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은 뭐다? 지금의 평양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하지만 원래 역도원이 있었던 수경주에서 말하는 평양은 어디다? 바로 요동입니다. 요양 쪽에 평양을 장수왕이 있었던 그것이 평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수왕의 평양을 어디로 만들어버렸다? 조선 총독부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들이 어디로 만들었다? 지금의 북한 평양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포인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헌의 왕음성 제평양설이 북한 평양이 곧 고조선 왕음성이라는 설로 이어진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나오면서 어땠습니까? 이제 어디로 평양으로 연결된다는 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동천왕 21년조에 평양은 본래 왕음금이 살던 곳이다 주가 있고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어떻습니까? 당군이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비로소 조선일을 했다. 이런 어떻습니까? 서경일을 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원래 어때요? 폐수의 위치가 요소에 있던 폐수가 전부 다 어때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나오면서 뭐 해봅니까? 이야기가 더 플러스 되면서 뭘로 바뀌어버려요? 평양으로 끌고 들어오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의 평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의 평양 개념보다는 어때요? 바로 요동 쪽에 있는 여러 개의 평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뭡니까? 우리나라 모든 학자는 이 평양이 어디다? 지금의 북한 평양이라 만든다 그런 겁니다. 고려의 서경이 여러분들 지금 평양 위에 서경이 고려의 그게 몇 층의 서경입니까? 요즘 연구됐잖아요. 그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여러분들 개성 위에 어떻습니까? 서경인데 그게 천도입니까? 그 천도 아니에요. 이사예요. 이사. 이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몇 층이 가자고 서경 천도의 개념은 그거 서경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보신다면 자 폐수 위치가 3번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정리가 다 될 거고요. 자 한백겸. 자, 우리나라 평양을 어떻습니까? 평양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누구냐? 한백겸입니다. 한백겸, 동국지리지. 그죠? 여기 나오죠 보면요. 왕음성에 대한 이야기, 안정복, 낙랑군이 조선인에 설치되어 있고 조선은 평양이다. 정약용, 아방강림구에서 이만의 도업지 기자 조선을 이어 평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에 이어 가지고 1909년 세키노 다다시, 바로 평양 낙랑 발굴 전문가죠. 이 양반이 평양에 가면 평양의 무덤이 스스로 열리면서 모든 유물이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을 가나는 찾기가 어려운데 이 양반만 뜨면 어때? 평양의 모든 낙랑군, 한사군 유물이 다 나왔습니다. 신의 손이고 이는 뭐냐? 신이에요. 평양에 가면 전부 다 무덤이 열리면서 유물이 그대로 걸어 나왔으니까. 자, 이 양반이 세키노 다다시고요. 정약용의 학설 이런 양반들 이응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나바 이와기치. 예, 이런 거 왕음성은 평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소령이 1913년에 금소령 이만시류가 어떻습니까? 뭐까지 들고 왔습니까? 점재인 신사비를 들고 와가지고 낙랑군 봉리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평양에서 발굴한 거 아닙니다. 제 유튜브 다 올려놨습니다. 낙랑 봉리도 100원인가 주고 샀고요.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평양 거래 했고 점재인 신사비도 그 전날까지 없었던데 어때? 갑자기 점재인 신사비가 그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손복이 옛날 연세대 돌아가신 손복이 선생이 뭘 했느냐? 점재인 신사비를 보려면 어디 가면 있다? 여러분들 갈석산에 가나면 점재인 신사비 그 돌을 깨난 그 돌 크기만 떨어져 나온 곳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증언했느냐? 돌아가신 손복이 선생이 증언했습니다. 갈석산에 가보면 점재인 신사비 떼는 비석 흔적이 있다고. 그런데 뭐다? 이만희시류가 거기다 그 비석을 갖다 놓고 뭐냐? 야, 여기가 바로 와봐라. 이게 평양이랑 아니냐? 낙랑이란 거 주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걸 주장할 때 어떻습니까? 점재인 신사비하고 낙랑 복리가 나왔기 때문에 평양이다 했는데 요것도 돈 주고 산 거고 최근에 드러난 거 보면요. 요것도 어떻습니까? 조작한 거고 점재인 신사비는 그 시대 때 한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근대에 쓰던 한자 형식으로 썼다는 것이 우리나라 서예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런데도 절대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점재인 신사비 낙랑복리를 가서 학술대회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학자들은 학자입니다. 보면 그 다음 시라토리 구라키치 정약용서를 어떻습니까? 받아들여 폐수를 압록강, 열수를 대동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떼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배워오신 내용은 바로 폐수와 열수가 열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사군 낙랑 위만조선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논리적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중국의 사천 지리서인 수경의 폐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했다. 그렇다면 왕엄성 제평양설의 폐수로 제시된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은 전부 다 어디로 옵니까? 서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폐수가 될 수 없죠. 아닌데도 폐수가 아닌 건데도 어떻습니까? 폐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누구다?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동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천강, 대동강, 압록강은 전부 다 서남쪽으로 이게 뭐냐? 산정백해. 개백이대가 어떻습니까? 물길이 완전히 360도로 바뀌어버려, 180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만 나오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 형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직도 대동강, 청천강, 대동강을 주장합니다. 자, 압록강을 3세기에 발간된 위략에 따르면 폐수가 동쪽에 전국시대에 어떻습니까? 고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전한 초기에 어떻습니까? 2000리 영토가 있는데, 대동강 동쪽에는 이만한 규모의 땅이 없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기록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무슨 기록입니까? 바로 뭐입니까? 삼국지의 위서 오한선비 동의전에 나오는 뭐죠 보면요. 만번한 이야기. 자, 누가요? 연나라 장군 징계를 보내가지고 서쪽 어떻습니까? 서쪽을 공격해가지고 뭐다? 여러분들 2000년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 만번한으로 어떻습니까? 만번한으로서 위계 경계를 삼았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약해졌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 볼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47억 돈을 들여가지고 그린 동북아 지도에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보십시오. 고조선은 남한도 안 왔습니다. 북한 쪽에도 다도 안 오고요. 요만큼이 고조선이라고 그린 사람이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에 대한 돈도 47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요게 들통나가 폐기됐죠. 독도도 빼고 해가지고요. 또 뭐냐?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자, 미의회에 어떻습니까? 보낸 지도에 보면 동북에서에서 한사군이 어떻습니까? 북한 평양에 있다는 걸로 아예 다 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동북공정이 맞다는 쪽으로 다 이렇게 문서를 보낸 것이 요거 CRS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리나라 재단이 아닙니다. 중국의 재단은 중국이에요. 중국의 동북공정을 100% 인정하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재단은 누구다?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천억을 우리나라 국민들 돈을 천억을 들여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줬는데 하는 짓거리는 뭐냐? 동북아 역사재단이 하는 짓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다고. 그러면 뭐 요즘 하는 게 뭡니까? 뭐 신문에 간혹 몇 달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신문이 나오느냐? 아, 동북공정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우려됩니다. 또 몇 달 지나고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이 요만큼 왔습니다. 우려됩니다. 요거 발표하는 데가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하라고 요 재단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억을 들이가 재단을 만들어줬습니까? 동북공정 막으라고 재단을 만들어주고 건물을 세워줬더니 하는 짓거리가 뭐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는 짓거리가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어때요? 날마다 발표하는 게 동북공정이 있지만 이만큼 왜곡됐습니다. 또 이만큼 왜곡됐습니다. 대응 안 해요. 요거 하고 있는 데가 요 단체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지도가 이만큼, 여러분들 고조선 지도가 이만큼이면 그러면 그때 옛나라가 쳐들어가지고 고조선 대동강에 어떻습니까? 서쪽을 2000리를 뺏었다는데 대동강 서쪽에 2000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요것도 줄여가지고 고조선이 요만큼이라 주장하는데 자 쳐들어와서 그래 어때요? 쳐들어와서 뭐 해보면요 대동강 서쪽 이게 앞에 이야기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뭐다?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서 2000리의 땅을 뺏었다. 여러분들 어디 뺏었어요? 어디서 뺏어갔어? 2000리 땅이 어디 있어 이거? 줄 땅도 없어. 고조선이 좁아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런 개소리를 하냐 말이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자, 사기 조선열전에서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합류 지점으로 열거된 열구 잘 아시죠? 열구 위치도 평양과 맞지 않는다. 왜? 열구는 열수가 어떻습니까? 바다와 만나는 열수 하구를 말한다. 서진말 동진초 사람 곽박이 사례경과 방은 후한서 궁국지등에 남긴 주석을 본다면 조선의 옛 땅 낙랑군과 대방군 열수 열구는 전부 다 어디 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라 요동에 있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동에 있는 열구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조선 총독부 학자도 짝짝꿍이 내가 어디로? 대동강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대동강이라고. 조금 있으면 나중에 코미디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요동은 당시 요수가 어느 강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지만 고래로 중국 사서에서 한반도를 요동에 포함시켜 말하지 않았으므로 대동강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확실한데 우리나라 학자들만은 어떻습니까? 대동강이 확실하게 열구라고 지금 갖다 놓고 강의를 하고 국사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열받는 이야기 그만하고요.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 군사학적으로 자,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기, 한서, 자치통감이 어떻습니까? 자치통감에 따른 한나라 육군은 연과 대에서 모집된 제수부대로 이 연대 지역 군사가 요동군사로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는 지금의 하북성, 장가구, 우련이고 해례 일대이고 어떻습니까? 연은 지금의 역수연연과 북경 일대를 말하는 지역으로서 자 여러분들 뭐다? 잘 아셔야 될 게 한나라가 위만하고 전쟁, 우거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정규군사를 보내지 않고 어떤 군사를 보낸다? 제수부대를 만드는데 제수부대 어디에 있는 제수? 여기 있는 제수들을 모아가지고 군인으로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은 적이 없어. 그냥 어때요? 감옥소에 있던 놈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북경 쪽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면요. 자 이만하고 전쟁, 우거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군사를 모집한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자 그럼 뭐냐 하복성 제수부대를 투입했다. 이것을 요동군사라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잘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요동군사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요동군사가 여기 요동군사라고 여러분들 써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사기의 원래 요동군사는 뭡니까? 하북성과 북경 쪽에 있는 어떻습니까? 하북성 북경 쪽에 있는 어떻습니까? 이 요동에 있는 제수부대를 요동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국민들을 속인 거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저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여기서 군대를 모아서 공격하러 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서
요동군사가 만들어져 요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져가 공격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비잖아. 이 공간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나라 국경지대인 요동은 하북성 동북단에서 멀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 뭡니까? 여기서 제수를 모았다면 한나라의 영역이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이쪽 땅은 누구 땅이다? 다 그냥 게임 끝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요동군사가 어디다? 요 요동이 아니라 요 요동이라고 역사 지도책에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이제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분석을. 그리고 육군 군사 보겠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제수부대를 5만 명을 모읍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어때? 이건 당나라 부대보다 더 심해. 왜? 그냥 감옥소에 있던 애들을 불러가 5만 명 모아갔대요. 줄 서, 야, 칼 잡아. 이래가지고 전쟁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5만 명인데 그 중에 어디까지 보면요. 보시면 그 수의 반은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전문가들 위기. 자, 군사가 5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 때 말을 관리하는 거, 식량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강을 건너야 돼. 이런 수송 장비 부대가 어떻습니까? 약 반이 어떻습니까? 원래 그 전쟁을 하면 반이 그 부대라는 거예요. 그럼 5만 명 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으면 어떻습니까? 3만 명, 적게는 한 2만 명 정도. 5만 명 중에 2만 내지 3만 명이 실제 전쟁하는 거. 이것도 이 전쟁도 전투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딴따라 부대가 2만 내지 3만 명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관리병들, 말, 식량 관리 이런 병입니다. 수송하는 부대. 자, 2만하고 3만 명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우구하고 전쟁하러 갔다 이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가 달라진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뭘 속이는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래? 여기 나오죠. 원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역사의 원문 사계는 뭡니까? 요동군사는 어디 지역이다? 요쪽이 요동군사였죠. 한나라가 소집한 요동군사 지역은 하북성 북경지대. 요쪽 지역의 사람들을 여기서 모아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다. 요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이 요동군사를 지금 요동군사를 해가지고 압록강 여기가 우리나라 고조선 땅이고 여기에 요동군사에서 여기서 뭐다?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러 갔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산동방수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어떻습니까? 열구 대동강을 건너서 열구에서 만나서 뭐다? 왕음성을 치러 갔다. 요거예요. 왕음성을 치러 갔다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대 때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죠. 그죠? 북경 쪽에서 출발했죠. 군사부대.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군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산동성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는 자체가 어때요? 전쟁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100% 진다는 뜻입니다. 자, 뭘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산동선에서 어떻습니까? 평양을 공격하려면 가장 가까운 뭡니까? 루트는 요 루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요리 치고 가는 게 빠르겠죠. 대동강으로 치고 가는 게 빠른데 왜 어떻습니까? 산동성의 북단 동쪽 여기입니까? 여기. 이건 어때요? 요리 갈리는 뜻입니까? 요리 갈리는 뜻입니까? 위치부터가 그렇게 전쟁을 할 때는 어떠세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요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어때요? 아, 여기서 출발했다면 출발한 줄 알아. 근데 전쟁 전문가들은 어때요? 위치를 따지는 거예요. 아, 위치가 왜 여기야?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이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산동성이 여기에 어떻습니까? 대동강이 평양을 공격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니 이쪽에 출발해야 되겠죠? 근데 뭡니까? 여기도 아니고 제일 요쪽에 어떻습니까? 북단 동네.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스토리 처음부터 이상해집니다. 수군도. 왜? 여기 있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겁니까? 요리 가기 위한 겁니까? 요리 가기 위한 겁니까? 스토리가 드러나죠? 왜? 여기서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타켓이 어딘지가 잘 보셔야 됩니다. 타켓이 어딘지. 지금의 우리나라 학자 타켓은 여기서부터 동네에서 어떻습니까? 요걸 치러 갔다 이거요. 저 같으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든지. 그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육군 루트 보겠습니다. 육군. 자, 요동군을 여기서 말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학자. 요동군들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동군이 여기서부터 모집돼가지고 평양을 여기 압록강이면 평양을 공격으로 갔다 어떻습니까? 아까 원래는 요동군은 여기서 어때? 북경 쪽에서 어떻습니까? 만들어져가지고 요리 가는 거죠. 원래는 그죠? 요리 가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요걸 살 숨기고 여기서 뭐다? 요동군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공격했다. 요리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가 요 땅이었던 압록강을 경계로 요 땅이 원래 뭐다? 한나라 땅이고 여기에 2만 우구가 있었다.
이게 낙랑군이 들어설 자리다 했다면 여러분들, 자, 배를 타고 간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가장 멀게 본다면 진앙도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죠? 진앙도. 여기서 배를 띄어가서 수군이 가는 방법이 가장 어떻습니까?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자체가 미스터리죠. 그죠? 또 더 중요한 거, 진앙도보다 더 빠른 코스, 평행을 치는 제일 빠른 코스는 단동하고 여순 대련입니다. 여기서부터 돼요. 여기서 바로 배를 띄워가지고 해군이 공격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바다를 건넙니까? 왜? 눈으로 본 게 가깝죠? 배 띄우면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잘못하면 촌한 땅이에요. 지도로 본 게 가까운 거겠죠? 요걸 건너야 되는데. 가장 쉬운 코스는 단동에서 공격하는 거, 여순 대륜에서 어떻습니까? 해군이 공격하는 루트입니다. 근데 왜 이 공격로가 없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하고 또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요동군사가 왜 이쪽으로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학기가 얼마만큼 어떻습니까? 사학이란 명분하에 우리 상고사를 국민들이 모르게 장난을 쳤는지가 보이는 부분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자, 이게 나오죠. 진앙도를 수군의 발전 기지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이곳이 요 땅이 요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요쪽 지역이 한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배를 여기서 띄웠고 육군을 여기서 어떻습니까? 만들어 갔다 이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육군을 여기서 만든 이유, 그리고 배를 여기서 띄운 이유는 요쪽 지역이 뭐다? 한나라 군사 영역이 아니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한사군이 요쪽까지가 차지하고 있었고 압록강을 경계로 있다가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공격해가지고 이반을 멸망시켰다. 우거를 멸망시켰다. 요게 한국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역사의 원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기죠. 그걸 가지고 진짜 사기를 치는 데가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사기입니다. 제가 보면. 또 볼까요? 미스터리.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자기들 우리나라 학자들, 조선 총독부, 중국의 학자들 주장 말대로 여기 그래서 여기서 또 북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 요동에서 육군이 만들어져 5만 명이 왔는데 그리고 한사군 수군 어떻습니까? 7천 명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디서 모이기로 했습니까? 왕흥성 밑에 열구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이러면 군사 작전이 뭡니까?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에는 왕흥성 공격부대인 한나라 수군이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강 입구 열구에서 육군과 합류하라는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구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뭘 했습니까? 대동강이 열구래죠. 열구는 대동강은 평양에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뭡니까? 여기서 온다면 말 그대로 자기들 루트를 만다면 여기서도 쭉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양을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라 평양 밑으로 거꾸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열구에서 어떻습니까? 한나라 수군하고 만나서 같이 공격하는 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스토리가 맞습니까? 쎄 빠지게 왔는데 더 돌아가. 평양이 여기인데 여기를 공격하지 않고 돼요. 야, 이 수군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리 다시 쳐올라 간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왕음성이 평양이라면 한나라 육군은 굳이 대동강하고 남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강을 따라 평양으로 먼 길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요.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기가 열구가 안 되는 겁니다. 열구가 위에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모여서 치고 던지고 가는데 여기까지 쎄 빠지게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평양 밑으로까지 와 다시 역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만나서 이 스토리 자체가 어때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사에서 온다면 쇼라는 거, 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열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열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리는데 열구의 조건, 전쟁에서 열구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 작전상 중국 육군과 수군의 합류 지점이 강 입구인 것은 왕음성이 바다로 통하는 강 하구에서 매우 가깝다는 의미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음성이 바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격 루트도 뭡니까? 육군과 수군이 어디 있다? 바다 쪽에 모이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나라가. 그리고 기준이 이만에게 왕음성을 뺏겼을 때 수천 명을 데리고 곧바로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왕음성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 바다에 인접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이게 대동강이라는 거예요. 대동강. 요까지. 이해됩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열구가 대동강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전쟁을 모른다면 추정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전쟁을 가지고 본다면 어때요? 얼마만큼 우리나라 학자들이 웃기는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현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당시 한나라 군사작전에 어떻습니까? 주력이었던 육군의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 원정군 가운데 육군의 출발지와 평양과의 거리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약 1300km입니다. 이런 장거리를 보급부대를 제외하면 겨우 1개 사단이 원정을 했다. 5만 명 중에 어떻습니까?
한 2만 내지 3만 명이 되면 제수부대로 칼 든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급부대잖아요. 2, 300명이 5만 명 규모로 가가지고 1300km 이동했다. 중요한 건 뭐냐? 약 700년 후에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떴으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규모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루트예요. 똑같은 배경으로 본다면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떴습니까? 700년 후에 고구려를 침략할 때 전투병만 100만이고 그 다음에 떴으면 후방 보급이 약 200만 명입니다. 이래가지고 고구려를 치러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5만 명을 가는데 그것도 제수부대들, 전쟁을 안 해본 아들 불러가지고 5만 명 중에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칼 잡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짐 싣고 나르는 부대. 그걸 가지고 몇 킬로를 이동했다? 1300km 이동했다 자체가 돼요.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대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요? 한나라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위만은 어떻습니까? 위만의 우거 정권이 있었던 장소는 지금은 평양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눈치채는 거죠, 보면요. 왜? 제수부대를 모았다는 것은 그냥 단박에 쏴가지고 게임 끝날랐다는 거예요. 시위를 끊지 않고 며칠 만에 게임 끝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어디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놨잖아요. 역사를. 중국 학자들도 그걸 만들어놔버리고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 1300km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제수들 모아놓고 사기치는 놈들 뭐 하는 놈들 뭐 하는 놈들 다 모아봐요. 칼 안 잡아보면 그 5만 명 모아가지고 1300km 이동시켜버리면 이게 당나라 군대 이거 아니에요. 보면 당나라보다 더 심해져. 다 도망가버리고. 그죠? 그리고 당시 이만조선은 강력한 군사권을 보유했다고 나옵니다. 신흥 강국으로서 뭐냐? 중국 사세에 묘사되어 있는 건 뭐냐? 전투력이 약 2 내지 3만 남짓이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강력한 부대를 어떻습니까? 이만조선을 위만을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뭐냐? 한나라가 가용 전투력이 실제 2 내지 3만 명 정도의 사람을 제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시켰다. 이쪽에는 전쟁 전문가들인데, 위만 정권은 어떻습니까? 우거 정권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신흥강국이에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인데, 뭡니까? 한나라에서 약 2만 내지 3만 명, 총 어때요? 5만 명, 그것도 제수부대, 전쟁 안 해본 사람들, 사기꾼들, 먹을꾼들, 도둑놈들,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우거를 상대하겠다. 이게 미스터리 아니에요. 스토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북경에 집결한 한나라 육군이 한반도 평양까지,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가장 큰, 오늘 여러분 확인할 거 뭐냐. 자, 요동군사는 우리나라 지금의 요동에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모았다? 북경에서 모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요동군대가 하북성 동북쪽으로 가로질러 조백하, 자, 어디까지, 자, 평양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어디까지를 돌파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동군이 어떻습니까? 북경에서 출발했다면 하북성을 동북쪽으로 해서 가로질러 조백하를 건너야 되고 나나를 건너야 되고 산해관을 빠져나와가지고 발해 부간에 어떻습니까? 좁은 요서주랑을 어떻습니까? 통과를 해야 되고 이어서 대능하, 요화, 호나, 태자,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압록강, 천천강을 건너가지고 대동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1300km 제수부대 사기꾼 도둑놈들이 1300km를 건너는데 통과할 루트가 왜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강을 건너야 돼요. 도하부대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넌센스입니다. 그죠? 그냥 도둑질 하는 사람들 좀도둑 모아가지고 5만 명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강을 어떻습니까? 옛날 전쟁이 일어난 규모 어마어마한 무잖아요. 산도 천산산맥을 다 넘어가지고 이리 가가지고 건너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토리가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찾아왔다. 평양의 위만 정권을 우거를 멸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평양까지 찾아왔다고? 북경에서 부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왔다고요? 자, 보기 왔습니다. 여기서 군대가 만들어졌다면 보세요. 조백하, 나나, 뭐 어때요? 뭐 쭉 나오죠. 뭐 이봐요, 이거. 이거 다 건너야 돼, 이거. 미치고서 한자, 압록강, 대동강까지.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요걸 제수부대를 하겠습니까? 자, 얘기해 보시죠. 한나라 군이 평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개나 되는 큰 강을 건너야 한다. 강은 천혜의 방어 거점이다. 그런데도 역사의 기록에는 뭐다? 이만조선이 강을 도하하는 한나라 군대하고 싸운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들 역사에는 한 번 나옵니다. 또 수심이 어떠세요? 얕은 상류에서 충돌했다는 것은 한나라 군대가 애초에 수많은 강을 도할 장비와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류에서 싸웁니다. 상류에서 한번 딱 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군대가 출발했다면 이 수많은 어떻습니까? 강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전쟁이 한 번밖에 없었다. 강에서. 한 번밖에 없으려면 이런 보십시오. 여기서 북경에서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강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면 어떠냐. 조백하를 건너는 길밖에 없어요. 나나를 건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여기서 전쟁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안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요동군대가 여기 아니라 여기서 요동군대가 만들어져 북경에 만들어진 게 여기서 요동군대가 바로 쳐들어갔다 요리 갔다 압록강 청동강 이런 식으로 요리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역사 알면 속이 터지고 뒤집어지는 거 아시겠죠? 국민들은 모르니까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한사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 사람들 많은데 보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한쪽은 뭡니까? 북경에서 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쇠 빠지게 8개 강을 건너 가지고 산 넘고 강 건너 쇠 빠지게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쭉 어디까지 오는데 어디까지 열국까지 이것도 평양으로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돌아내가 열국까지 오라고 돼 있어요 기록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해군은 뭡니까? 산동성에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출발해가 동네 출발해가지고 열국까지입니다. 이건 어때요? 요거는 쇠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때? 룰루랄라. 그냥 배 타면 가. 시간만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 전쟁 없이 갈 수 있는 데인데 여기인데 요만큼 쇠 빠지게 전쟁하고 온 사람하고 여기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모아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라. 이 스토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 다 빠지고 전쟁 3만 명 5만 명이 가는데 몇 놈이 살아남을지도 모르는데 다 통과해가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수군을 만나서 평양을 공격하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를 여기 있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은 뭡니까? 요리 갔다는 뜻입니까? 요리 갔다는 뜻입니까? 그럼 제수부대가 여기 제수부대가 여기 출발하고 어떻습니까? 수군이 어디로 출발하면 요리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게임 끝나는 거죠. 요 작전을 핀 거죠. 보면 원래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그 말을 여기에 절대로 한사군이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돼요. 여기 한사군이 있다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왔다. 산 넘고 간 건너 쇠 빠지게 어디까지 왔다? 열국까지 왔다. 요렇게 역사 스토리를 우리나라 한국 학자들하고 지금 중국 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동북공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루트를 다시 군사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하는 거면, 베이징에 출발하는 루트 268시간 1316km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산을 못 타고 다니니까 때 연안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육군들이 요리 가가지고 또 바로 여기 산을 못 넘으니까 때요. 요리 돌아서 요리 넘어야 돼요. 이러면서 요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평양으로 가는 루트가 가장 어떻습니까? 올바른 루트입니다. 다른 루트는 없어요. 힘들어서 못 넘어갑니다. 산을 넘고 못 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겨우 5만 명 규모의 육군이 수많은 도하 작전을 거쳐 그토록 긴 종심을 돌파하려 했다면 그 수에 반은 도하 장비 관리병이 될 것이다. 실제 가용 전투력은 2만 내지 3만 명인데 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2만 명, 3만 명이 살아남겠습니까? 전쟁을 여러분 치르면. 그런데 전쟁사 본다면 한 번 딱 전쟁을 치렀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자들 뭡니까? 아, 봐라. 여기에서 요동군사가 여기서 대동강평에 여기서 전쟁한 거 아니야? 압록강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쉽죠. 왜? 그래야 자기들 말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죠? 원래는 뭐다? 군사가 육군은 여기 출발하고 해군은 동네에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 스토리를 전부 다 지금 북한 평양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 못할 전쟁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전략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 학자들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쭉 나오죠 보면요. 자, 수송 장비와 도로가 훨씬 잘 정비된 700년 후에 수양제가 고구려 공격 루트 보십시오. 어디 출발합니까? 똑같이 북경에 출발해가지고 입류관을 거쳐서 요래 고구려를 쳐들어가요. 수군은 어떻습니까? 자, 동네 등주 이쪽에서 어떻습니까? 요동반도를 거쳐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한사군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더 먼 거리에요. 여기까지 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민만이 전투병 100만 뭐죠 보면요. 그 다음에 보급부대가 200만, 300만이 출동한 전쟁이 수나라 전쟁입니다. 당나라도 그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다? 한나라는 뭐다? 전쟁하지 않는 제수부대, 좀도둑이라는 이런 걸 다 부어가지고 5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가서 우고를 이기러 갔다. 미친 작전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거 그냥 전쟁사를 본다면 어때요? 얼마만큼 지금 우리나라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한나라는 여기 보시죠. 자, 원래 한나라가 뭐냐면 이 우거를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시스템을 한번 써보는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한나라는 위만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기원전 112년 전에 반란을 일으킨 남을 평정 작전이 이루는데 똑같은 전략을 펴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군과 수군 합동 군사 작전을 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데 보면요, 이때도 뭐냐, 제수들로 구성된 육군관하고 강해 이남의 10만 수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여기도 제수를 이용해요. 자기들 군사를 안 쓴다는 거죠. 제수들 그냥 숫자만 모아가 전쟁 치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수들로 이루어진 육군은 행로가 멀어 합류 날짜보다 늦게 도착했고 병력 손실도 커서 남은 병력이 약 1000여 명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야, 이런데 야, 몇만 명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제주부대를 모아서 살아남은 게 나중에 1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우리나라 한나라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동군이 저 평양까지 왔다면 몇 명 살아남았겠습니까? 5만 명 중에. 웃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성체를 불태우고 반으로 함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이만조선 침략에 운용된 수륙 합동군사 작전은 이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돼 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뭐냐? 이만조선 공격 때 한문지가 그대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수군 사령관을 소규모 육정대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만조선 원정의 주 공격이 육군이고, 따라서 적의 전략적 중심이 북경에서 멀지 않는 하북성 동북당 인근이라는 걸 안다. 이게 뭐냐? 이 위의 전략은 뭐죠? 이걸 본다면 뭐냐? 근거리 공격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근거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어떻습니까? 한나라와 우고의 전쟁은 근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전쟁입니다. 이 근거리에 맞는 전략을 우리나라 중국 학자들이 뭐냐? 어디로? 장거리 전략으로 바꿔가지고 북한 평양에 낭낭군 위만조선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는 이겁니다. 이제 이 포인트 아시겠죠? 또 중요한 거, 그때 한나라 수군이 뭐냐면 누선을 이용했다죠. 여러분들 누선의 모습이 이겁니다. 누선은 뭐냐? 위에 보면 어때요? 누각을 여러 개를 쌓았죠. 그래서 누선이란 뜻이에요. 누선인데 중국의 기록 보겠습니다. 누선은 뭡니까 보면, 누선은 여기 뭡니까 보면 강과 연안과 강에서 어떻습니까? 이 누선의 누선은 뭘 만드느냐? 전투를 할 때 강 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강 쪽에서 싸우는 것이지 뭐다? 부적화 바다 어디에 먼 바다를 건너가지고 전쟁하는 데는 뭐다? 부적화 바다. 가까운 곳은 뭐다? 어디에서? 바다 안에서, 여기 보실 때 강이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 어떻습니까? 안에서 싸울 때 이 배를 쓰는 것이지 바다를 건너가서 쓸 때는 이 배를 쓰면 안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중국 책에 나오는 누선입니다. 근데 이 누선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중국 학자들이 뭐다? 장거리 전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구를 칠 때 썼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전투를 할 수 없는 배입니다. 자기들 책에 써놨죠. 원정에 부적합하다는 거, 가까운 데서 쓸 수 있다는 거 다 나와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것은 장거리 전에 안 될까요? 누선은. 자, 이게 누선인데 크게 내보면요, 바닥이 V자형입니다, 여러분들. 누선은 바닥이 어때요? 요얘예요. 그럼 요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기는 가는데 어떻습니까? 뭔 일이 발생합니까? 바닷물이 빠져버리면 바닷물이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배가 어떻게 서 있겠어요? 자빠지겠어요? 보면요. 조수간만에 차가 심한데 잘못 끌리면 어떻습니까? 배가 다 쓰러져 버립니다. V자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반면에 우리나라 수군 보십시오. 우리 배는 여기죠. 가판이 밑에 평평하죠. 일본은 그때 보면 어때요? 요 배예요. 중국하고 똑같은 이런 배예요. 이런 배. 이거는 어때? 조수간만에 차가 심한 데서 어때? 요 배를 쓰면 다 실패합니다. 물 빠지면 다 딴 데 바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서 있지를 못하죠. 이런 배는 어떻습니까? 서 있죠. 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놨거든. 이게 우리 조선의 수군의 배입니다. 중국의 배는 뭐다? 안택선, 이거 보시면, 이게 일본의 안택선하고 비슷한 뭐죠? 여러분들, 요거, 누선의 형태가 바로 V자형이라는 거.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역사의 실제 또 중요한 건 내용을 한마디 또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평양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경 쪽이고, 여기가 산동반도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수 간만에 차를 얻어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라가 2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상륙하고자 했던 바로 대동강 쪽에 어떻습니까? 조수 간만에 차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상륙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쪽 보십시오. 이쪽 지금 간만에 차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요리 가려는 이유가 배가 요리 가는 게 중요하냐 하는 거 이거 보시면 요거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자, 논문에 나왔지만은 또 대동강 하구가 위치한 인근 한반도 서북해 하는 상륙 작전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간조 때 넓은 갯벌이 어떻습니까? 형성되며 조류 원속이 유속이 빠르다. 또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해안 지형이 복잡하여 물길과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근접이 어렵다. 이러한 조건은 자 이것이 뭐냐면 요때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요거예요. 요런 조건이기 때문에 상륙 작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왜? 잘못하면 어디에 걸려버려요 보면요. 조수 간만에 차도 있으면서 뭐해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갯벌이에요 갯벌. 빠지면 뭐 나와. 갯벌이 너무 심해가지고 빠지면 돼. 발까지 쏙쏙 들어가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 그런 데인데 리아스식 해안인데 이걸 못해가지고 어때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엄청나게 고민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보다 더 심했던 2000년 전에 여러분들 평양 여기 대동강 평양을 한나라가 공격을 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그것도 밑이 뭡니까? V장인 배를 누선을 끌고 갔다.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죠? 누선을 끌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들면 돼. 배가 다 쓰러져요. 물이 빠져버리면. 또 갯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예, 밑이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V장이기 때문에 갯벌에 갇히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여기 가서 평양을 어떻게 공격하러 갔다? 중국이 그 정도의 정보가 없었다 한나라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천 상륙대 어떻습니까? 군선이 자초될 위험이 크고 상륙선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동강하고는 조류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인천하고 비슷한 데가 대동강인데 대동강의 유속은 2.5에서 4.8로 들어 산동반도 해안과 발해 연안은 물론 서해 평균보다 훨씬 빠른 지역에서 대규모 함대가 여기서 상륙한다는 자체가 어때요? 대동강 때, 그 시대 때. 인천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이 지역, 대동강과 비슷한 지역인데 어려운데 이거보다 인천보다 더 심했던 대동강을 그때 한나라 군대가 어떻습니까? 상륙을 했다? 상륙 자체를 못한다 이거예요 보면. 배세 하나도 어떻습니까? 뻘에 빠져가지고 군사들 이동을 못해. 그런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 요게 등조시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논문이. 우리나라 학자는 그냥 전쟁만 붙으면 막 상 넘고 강 건너 가는 줄 알죠.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쪽 바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동강 이쪽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군선이 들어갔다는 건 어때요? 쭉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순신 장군한테 어떻습니까? 저 일본 수군들 걸려가지고 죽는 거 봐요. 이순신 장군이 그 물을 조류 흐르면 다 읽어내가 어떻습니까?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동강도 그때 어떻습니까? 대단히 빠른 노토로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죠? 갯벌, 리아석시 해안 잘못 걸리면 어때요? 죽기 딱 좋은 데를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나라가 여기서 산동반도 건너서 여기를 치러 갔다. 이게 여러분들 요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제 자살하러 가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2000년 전에 과연 대동강에 상륙할 수 있었느냐? 조수 간만의 차가 어떻습니까? 커서 갯벌이 늦게 형성되는 문제와 함께 상륙증은 어떻습니까? 자, 빠른 유속에 밀려 난다는 점, 수로가 협소하여 거동이 어렵다는 점,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없다는 점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한나라는 절대로 대동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되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 학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당시의 전쟁을 분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그러면 빠른 코스는 뭐냐? 지금까지 자 북경에서 여러분들 북경에서 어떻습니까? 북경에서 육군을 모으고 해군이 어떻습니까? 해군을 산동성에서 동네에서 어떻습니까? 띄워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는 바다 건너 평양이 아니라 가장 좋은 루트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요쪽 지역, 허베이성 쪽에 있는 요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수부대 짧은 시간 내에 게임 끝내기 위해서 5만 명의 제수를 보내서 그냥 왕창 쏟아붓는 것이 한나라 전쟁이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국 학자들이 여기 있는 어떻습니까? 이만조선 한사군의 위치,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디로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놔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논문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논문을 반드시 뽑아가지고 프린트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속이 시원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해볼까요?
한나라 육군 수군의 합동작전, 보급 문제, 출발 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원정 목표였던 이만조선의 수도 왕엄성은 한반도 평양이 아닌 요동에 어떻습니까? 흡의 하복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과는 뭐죠 보면요, 육군사관학교, 해군본부 등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논문을 발표하니까 어때요? 이러한 군사작전의 논리적 결함, 이게 뭐냐? 평양이 뭐다? 지금 대동강이 평양이다. 거기를 한나라가 공격했다는 자체의 그런 결함은 어떻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해군본부에서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뭐다? 이제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검증을 받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 시대 때 한나라가 제수부대를 만들고 수군을 이동해가지고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뭐다? 여러분들, 바로 하북성이 있다는 거. 제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바로 원래 이만조선, 원래 중국의 사서 초기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이만조선의 위치, 그리고 기준에 있었던 왕음성의 위치, 폐수 위치가 전부 다 어때요? 여기잖아요. 이쪽에 나오잖아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정리되겠죠? 보면요,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을 써놨는데 이 설명 다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출제 두제 이야기는, 첫째, 북경에서부터 한반도 평양까지 육군의 긴 기동로에 놓인 8개 주요강이라는 자연적 재물에 비해 육군이 5만 명에 불과한 것과 도하작전과 저항 기록이 폐수에서 한 번만 있었다는 모순, 그죠? 폐수에서 그 다음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현대의 해상 화력 지원을 받아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어려운 평양 대동강 하구를 고대의 상륙 목표로 삼았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약하고, 셋째, 기동 공간이 발열하는 사기의 명확한 표현, 1년에 가까운 월동 전쟁 기간의 문제, 왕엄성과 상륙해안 간 거리 등도 왕엄성이 한반도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동기간이 공간이 발열하는 거. 자, 이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결코 한반도 평양의 대동강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만조선 우고정권, 그리고 나중에 낙난군이 들어섰다는 그 논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논문을 발표했느냐, 마지막에 밝힌 것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이 지금 동북공전 해가지고 한반도 북부를 자기들 영토로 이제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오. 한만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의 병력 규모와 장비면 북한 북부의 친중 정권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중국이 지금 북한을 계속 동북공정해가지고 자기들 역사 영위해 주자 하느냐, 요거 때문입니다. 그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과 병력 규모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북한 북부에 친중 정권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자, 한 국가가 인접국의 급변 사태에 개입할 때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국민 보호나 고토 회복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래서 중국은 뭡니까? 벌써부터 중국을 자기들 땅으로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창희 교수는 뭐냐? 중국이 지난 2000년간 상식을 깨고 고구려사를 갑자기 중국사에 편입시켰다. 이를 북한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때요? 사세에 기록된 한나라의 군사정권을 분석한 결과 왕엄성이 평양이라는 논리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북한의 친중정권을 세울 경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그 정당성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이 논문을 발표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반드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다 이제 패수하고 모든 것이 정리될 겁니다. 왜? 전쟁사로 보는 갈석산, 전쟁사로 보는 패수입니다. 그냥 있는 패수, 그냥 있는 갈석산 연구가 아니에요. 한나라와 우고에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한 갈석산, 그 다음에 어때요? 낙난군, 모든 걸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학문의 세계에서 패수, 낙난군, 갈석산 찾아버리면 어떻습니까?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포인트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해드리는데 매림뉴스 문화TV에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유튜브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통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시원하게 정리됩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보면요. 자,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 답사도 많이 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답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는 그런 쪽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냥 재미거리 자꾸 옛날 궁극에서 무슨 일이 독약을 타가 누굴 죽이고 속되면 어떻습니까? 왕비가 어떻고 이런 거, 그런 거, 그거 보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보대요. 그런 거. 과연 그게 이 시대 때 동북공정을 당하는 한국의 입장, 일본의 역사 침탈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 유튜버들이 만들어낼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밖에 없냐 이겁니다. 저는. 자, 이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댓글이라든지 여러분들 거기에서 일일이 응대 못 드리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죄송함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자료가 축적돼 가지고 이 유튜브가 앞으로 대대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역사를 찾을 때, 자, 저 유튜브만이 어떻습니까? 진짜 볼만하다. 무능과 고고, 사료, 고정하기, 고고하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유튜브가 저 유튜브라는 이런 평가를 당할 수 있게끔 그리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군사학적으로 보는 이만조선 낭랑군의 이치를 여러분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더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논문을 직접 뽑아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